자, 반갑습니다. 2주차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형상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형상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 형상 작업을 나중에 캠 데이터로 생성을 하려고 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모델링 작업을 할 때 특히 좀 중점적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수입 곡면. 자, 수입 곡면을 활용해 가지고 형상의 위쪽 부분을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진 도면, 자, 2주차 도면입니다. 이 2주차 도면을 기준해 가지고 형상 작업을 인벤터에서 형상 작업을 하고, 이후에 NC 코드 캠 데이터로 생성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한번 찬찬히 훑어보신 다음에 이 형상 작업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인벤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인벤터 먼저 실행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하나의 부품 작업 또는 단품 작업을 하기 위해서 standard.ipt를 선택할 건데, 아마 지난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들 인벤터 작업을 해봤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standard.iam이라는 부분은 조립을 할 수 있는 창이고요. 그리고 standard.idw는 만들어진 형상에 대해서 2D 도면을, 제작 도면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standard.ipn이라는 부분은 프레젠테이션, 즉 분해되고 조립되는 일련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주어진 도면에 대해서 모델링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IPT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작성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델링 작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화면이 나타났고,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디다가 XY 평면에다가 처음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스케치는 직사각형 기능인가요? 그래서 직사각형 기능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 점은 여기 중간에 있는 0,0,0 모델링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지점을 클릭하고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이 만들어지면은 다음 작업은 치수를 입력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치수를 입력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치수를 입력하는 목적은 그려진 형상에 대한 크기와 위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실행하신 다음에 왼쪽 모서리부터 오른쪽 선입니까? 오른쪽까지 두 선에 대한 거리 값을, 즉 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이때 길이 값을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길이 값이 120입니까? 자, 이렇게 길이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작업은 이 형상에 대해서 세로 치수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세로 치수는, 자, 우리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로 치수가 얼마입니까? 세로 치수는 이 선부터 이 선까지에 대한 세로 치수를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리만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사각형 작업했고, 그에 따라서 치수 기입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러면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누르고 키보드 Shift 키와 휠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회전할 수 있고, 그리고 작업하기 편한 위치로 이동하시거나 축소 확대도 동시에 화면 조작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다음 작업은 돌출 기능을 실행합니다. 돌출 작업을 클릭하면 지금은 프로파일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돌출 영역이 선택되었고, 그러면서 돌출 방향은 기본값 방향 위쪽이 아닌 반전을 시켜서 아래쪽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높이 값을 입력하고 그에 따라서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하나의 사각형 형상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작업을 할까요? 두 번째 작업은 위쪽에 어떤 모양입니까? 두 번째 영상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팔자 모양인가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팔자처럼 생긴 땅콩 모양처럼 생긴 형상을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트에서 두 번째 스케치를 작업을 할 겁니다. 어디다가 사용자가 선택하는 윗부분에다가 작업할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왼쪽에 원 하나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려진 원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치수를 입력하는 목적은 크기와 위치를 잡아 나간다, 구속한다, 만들어 나간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왼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가로 위치를 입력합니다. 아래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세로 위치, 세로 거리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원에 대한 크기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 부분에 원이 작성되었고,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도 똑같이 원 중심을 클릭하고 대략적인 점을 찍어서 원 하나를 작업했습니다. 자, 치수를 입력할까요? 치수를 입력하는데 오른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가로 거리, 가로 위치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세로 위치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원에 대한 지름 치수 크기를 입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과 지금 70이 너무 큰가요? 이 치수를 잘못 넣었네요. 지금 얘가 30이 아니고 40이죠. 그러면은 잘못된 치수를 변경할 때는 다시 치수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또는 클릭하신 다음에 이 값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면은 값이 수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형상을 돌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양은 바깥쪽 테두리만 필요하고 속 내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 내부는 자르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형상을 이렇게 클릭해서 안쪽을 잘라냈습니다. 자, 지금처럼 스케치를 완성했다 그러면 이제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하고요.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방금 작업한 스케치에 대해서 돌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어떤 영역을 돌출할 건지에 대한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지금은 형상의 바깥쪽 영역이 아닌 안쪽 영역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돌출 방향을 잡아주는데 아래쪽으로 돌출할 건지 아닙니다. 위쪽으로 뽑을 겁니다. 위쪽으로 돌출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사용자는 높이값, 거리값을 입력하는데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형상에 대한 전체 높이는 대충 얼마쯤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형상을 크게 그려놓고, 자, 지금처럼 그죠? 형상을 크게 그려놓고 이따가 수입 곡선을 만들어서 윗부분을 잘라낼 거기 때문에 형상을 원래 크기보다 좀 크게 작업해 주시면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에 나와 있는 크기보다 좀 크게 작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거리값은 한 50 정도 입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래 형상 기준으로 결합할 건지 또는 잘라낼 건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형상 기준으로 결합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두 번째 형상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앞전 시간까지는 도면에서 측면에 대한 각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측면에 각도가 없이 그냥 직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작업인 제도, 면 기울기라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면 기울기 다음에 나오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이제부터는 형상에 대한 정면 곡선을 그릴 겁니다. 형상에 대한 정면 곡선 그리는데 이 정면 곡선은 어디 그려집니까? 형상 중간에 만들어지거든요. 자, 중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앞쪽 면과 뒤쪽 면 사이에 중간에 평면을 하나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업인 평면 작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에 들어가서 어떤 평면을 만들 거냐면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이라는 부분을 선택하고요. 이어서 앞쪽 면을 선택하고 이어서 동일하게 뒤쪽 면을 선택합니다. 앞쪽 면과 뒤쪽 면을 선택하면은 중간 부분에 새로운 평면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 평면을 기준해 가지고 2D 스케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 작업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작업할 평면은 중간에 있는 평면입니다. 근데 이 중간 평면은 형상 안쪽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기 전에 형상 안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스케치로 들어갔을 때 F7번 그래픽 슬라이스라는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는 이런 옵션까지도 우리는 다음번에 사용하겠다. 그죠?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또는 절단 모서리 투영 이런 부분까지 작업한다라고 미리 체크하시고 작업을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기능을 써서 어디다가 그림을 그립니까? 중간에다가 그림 그릴 겁니다. 중간 평면 클릭. 자, 중간 평면을 클릭한 다음에는 F7번 누릅니다. F7번 버튼을 누르면은 속 내부가 이렇게 잘려져 나가고요. F7번 다음에는 어떻게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는 기능을 같이 실행합니다. 그래서 절단 모서리 투영을 선택을 해주면 바깥쪽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선들이 생성되거든요. 이 선들을 기준해 가지고 이제부터 스윕을 하기 위한 곡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곡선을 보면은 한쪽은 볼록한 곡선이고 한쪽은 오목한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볼록하고 오목한 이 곡선을 작업할 건데 얘네들을 인벤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3점호 기능입니까? 3점호 기능 이용해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자,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점을 클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간점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첫 번째 점 클릭하고요. 두 번째 점은 대충 여기쯤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는 볼록하게 대충 클릭해서 왼쪽에 볼록한 곡선을 작업했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오목한 곡선을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목한 곡선도 첫 번째는 대충 여기쯤부터 클릭, 두 번째 대충 여기쯤 클릭, 세 번째는 볼록하게가 아닌 오목하게 이렇게 오목한 곡선을 대충 곡선을 작업합니다. 자, 작업이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 두 개의 곡선은 두 개가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달라붙는 조건이 지난 시간에 했던 구속 조건에서 어떤 거? 접합이라는 접선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접선 구속 조건을 실행한 다음에 첫 번째 호 클릭, 두 번째 호를 클릭하면은 두 개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곡선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로 잘라내겠습니다. 어떤 부분 필요 없습니까? 여기 삐져나간 부분, 여기 삐져나간 부분을 잘라내면은 볼록하고 오목한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치수 기입할까요? 치수를 기입하면은 위쪽 모서리부터 왼쪽 호 끝점까지 높이 값을 입력을 합니다. 오른쪽 모서리부터 오른쪽 호 끝점까지의 높이 값을 입력을 합니다. 다음은 자, 지금 도면상에 보시면은 여기 60이라는 값이 있거든요. 이 60이라는 값은 어떤 값이냐면은 두 개의 호가 만나는 끝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기입하는데 왼쪽 모서리부터 호 두 개가 만나는 끝점 이 점입니까? 예. 이 끝점까지의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했고요. 다음번에는 이 호들에 대한 반지름, 왼쪽에 있는 호 반지름 값을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호에 대한 반지름 값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도면상에 나온 것처럼 볼록하고 오목한 호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윕을 하기 위한 정면 곡선이 만들어지면은 스케치 마무리 버튼 이용해 가지고 정면 곡선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이번엔 2주차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까지는 스윕을 하기 위한 정면 곡선을 작업했다 그러면 이제는 스윕을 하기 위한 측면 곡선을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 곡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다시피 정면에 대한 곡선을 작업했으면 이번에는 측면에 대한 곡선, 즉 지금 현재 우측면에 나와 있는 반지름 80짜리 곡선을 작업할 겁니다. 그럼 이 반지름 80짜리 곡선은 어디에 만들어지냐?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정면 곡선 끝부분에 수직하게 측면 곡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끝부분에 우리는 다시 또 새로운 스케치 평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벤터에서 또 새로운 스케치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화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화면을 보니까는 앞에서 만들었던 곡선이 형상에 가려서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화면을 와이어프레임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뷰에서 비주얼 스타일을 와이어프레임으로 클릭하게 되면은 송 내부가 보이게끔 화면을 바꾼 상태에서 자, 호의 끝점입니다. 이 호의 끝부분이든 여기 호의 끝부분이든 끝부분에 직각인 새로운 평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3D 모형 탭에서 새로운 평면을 만들 건데 어떤 평면이었습니까? 점에서 곡선의 수직이라는 평면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에서 곡선의 수직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곡선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끝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선택한 곡선의 끝부분에 새로운 직각인 평면이 만들어졌고요. 이 평면을 기준해서 우리는 또 다른 측면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측면 스케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어디다가 스케치합니까? 측면이죠.
측면에 있는 평면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스케치해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마찬가지로 3차원 3점이죠. 3점 호를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충 클릭하고 두 번째 대충 클릭하고 세 번째 볼록하게 그립니까? 오목하게 그립니까? 해서 지금은 볼록하게 그린다라고 세 번째 점을 지정해서 이렇게 호를 작업했습니다. 자, 호를 작업하고 화면을 살짝 Shift 휠 버튼 이용해서 살짝 회전시키게 되면은 자, 우리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지금 만든 호, 자, 지금 만든 이 호는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호의 끝부분이죠. 끝점하고 지금 현재 이 호의 끝점이랑 이 호는 두 개가 서로 간에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작업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형상 투영 작업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끝점을 먼저 복사를 시켜야 됩니다. 즉 복사시키는 기능인 형상 투영 기능을 실행합니다. 형상 투영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호의 끝점을 클릭하면은 호 끝점 부분이 현재 복사가 되었고요. 복사가 된 상태에서 구속 조건 일치 기능을 실행합니다. 일치. 자, 일치 기능을 딱 실행시킨 다음에 사용자는 호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끝점을 클릭하면은 선택한 호와 끝점은 두 개가 이렇게 달라붙게끔 일치 구속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호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치수를 입력하는데 사용자는 호를 선택하고 치수 배치할 때 바깥쪽으로 빼지 마시고 안쪽으로 빼십시오. 안쪽으로 빼는 이유는 이 호의 중심점을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중심점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바깥쪽 빼지 마시고 안쪽으로 클릭해서 이때 반지름 값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지름 치수 입력했고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형상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측면 모서리죠. 여기 측면 모서리든 이 측면 모서리든 한쪽 측면 모서리부터 호의 중심점까지 거리값을 입력하는데 전체 폭이 100이니까 절반 거리 50을 입력하면은 호가 중간으로 배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치수 기입 다 했으니까 키보드 ESC를 눌러서 치수 기능을 끝냅니다. 자, 끝낸 다음에 이제 호에 대한 길이를 봐야 되는데 이 호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호의 길이는 위쪽 형상보다 조금만 크면 되니까 끝점을 왼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너무 길게 그리면은 나중에 다른 형상 부분에 침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의 끝점을 들어가시면서 형상보다만 이렇게 형상보다만 조금만 크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부분도 끝점을 마우스로 들어가시면서 짧으면은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형상보다만 조금만 크게 이렇게 작업을 그죠? 위쪽 형상보다 조금만 크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측면 곡선을 작업 다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측면 곡선을 작업 다 하셨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을 해서 수입을 하기 위한 정면 곡선과 측면 곡선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 스케치를 기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수입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왼쪽 하단 부분에 출력이라는 부분입니까? 왼쪽 하단 부분에 솔리드 작업할 건지 또는 곡면 작업할 건지에 대한 버튼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곡면 작업한다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솔리드 작업인지 아니면은 클릭해서 곡면 작업인지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래쪽에 있는 솔리드인지 곡면인지 버튼을 활용해서 곡면 작업한다라고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수입을 하기 위한 프로파일은 측면 곡선입니다. 측면 곡선을 프로파일로 선택합니다. 두 번째 경로 곡선을 선택하는데 경로 곡선은 정면에서 그렸던 호를 선택해주면은 두 호를 만족하는 자유 곡면이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곡면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수입 곡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형상이 와이어프레임 상태이기 때문에 형상이 전반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해서 비주얼 스타일을 쉐이드 상태인 음영 처리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뷰에 가서 비주얼 스타일을
음영 처리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색상을 입혀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한번 체크했고요. 그리고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수입 곡면을 기준해서 윗부분을 잘라낼 건데, 이 수입 곡면이 형상보다 너무 정확하거나 작게 되면은 나중에 윗부분이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죠? 지금 형상을 위에서 보니까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은 이 수입면 자체가 형상보다 큰데, 오른쪽과 왼쪽 부분은 얘가 딱 맞아가지고 좀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모서리를 우리가 연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D 모형 가서 곡면 연장 기능, 곡면 연장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사용자는 연장시킬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또 해볼까요? 연장시킬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자, 동시에 양쪽을 선택하니까 양쪽으로 연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연장되는 거리값은 너무 크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형상보다만 크면 되니까 한 대략적으로 7 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10 정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형상과 침범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값으로만 연장시키면 될 거니까,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자유곡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자유곡면을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입니까? 그렇죠. 이 수입면을 기준해서 위쪽에 만들어진 형상을 이번에는 잘라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때 쓰는 작업이 어떤 기능이었냐면은 분할이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분할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분할에는 옵션이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면 분할, 두 번째 솔리드 자르기, 세 번째 솔리드 분할. 자, 그러면은 면 분할은 뭐냐면 하나의 면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는 기능이고, 솔리드 자르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솔리드 덩어리를 한쪽을 잘라서 버리는 기능이었죠. 그러면은 솔리드 분할은 뭐냐? 덩어리를 두 개로 쪼개는 기능입니다. 분할은 두 개로 쪼개는 기능이고, 자르기는 두 개로 쪼개서 한쪽을 버리는 거. 자, 면 분할은 솔리드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평면이나 곡면을 두 개로 분할하는 기능인데, 지금은 솔리드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솔리드 자르기 버튼 클릭하니까 물어보죠. 분할 도구는 뭐냐? 즉 요거는 칼날입니다. 어떤 칼날을 기준으로 자를 건지에 대한 분할 도구 칼날을 선택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죠. 수입면입니다. 수입면을 클릭을 하면은 수입면을 기준으로 해서 솔리드를 자를 건데, 이때 화살표를 보시면은 화살표가 바로 제거되는 부분,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거되는 부분은 자, 위쪽 부분을 잘라낼 건지 아래쪽 부분을 잘라낼 건지 이렇게 화살표에 배한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고요. 나는 윗부분을 자르겠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솔리드 형상에 대한 윗부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작업은 요거. 자, 우리 앞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숨기는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사용자는 작업 평면 1번. 자, 요거는 중간 평면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평면 2번. 요게 이제 측면에서 만들었던 평면인데, 이 평면은 이제 쓰임새가 없다라고, 이 평면은 다음부터는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체크해서 가시성 부분에 체크를 풀어줍니다. 자, 가시성을 체크하면은 얘가 화면상에서 사라지고요. 그리고 수입 곡면을 내가 쓸 건지 말 건지, 다음 공정에서 쓸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데, 이 수입 곡면은 이후에 어디서 씁니까? 이후에 사각형 형상이 안쪽으로 깊이 5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수입면을 이제 여기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수입면은 잠깐 남겨둡니다. 그리고 연장 부분은 수입 곡면에 대한 또 다른 파생되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남겨놓고, 자, 그 솔리드 자르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즉 수입 곡면을 만들어서 잘라내는 부분까지 2주차 두 번째 과정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작업은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주차 세 번째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까지는 수입 곡면을 만들어서 솔리드 자르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윗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이제 다음 작업을 진행할 건데,
다음 작업은 주어진 도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에 사각형 형상을 그리고 이 사각형 형상을 아래쪽으로 깊이 5만큼, 자 근데 깊이 5인데 여기서는 옵세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옵세도는 위에서 만들었던 수입 곡면이 아래쪽으로 5만큼 내려가서 그 깊이만큼만 돌출하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옵셋 깊이 5만큼만 돌출하는 이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먼저 사각형 형상을 그릴 건데, 이 사각형 형상은 어떻게 위에다가 형상 위에다가 그려가지고 아래쪽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케치를, 사각형을 그리기 위한 스케치는 윗부분에다가 그릴 건데, 스케치를 하려면은 먼저 평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케치할 수 있는 평면은 현재 윗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사용자는 새로운 평면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한 평면을 실행합니다. 어떤 평면입니까?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라는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사용자는 첫 번째 기준면을 클릭하고요. 선택한 기준면을 화살표 방향으로 쭉 이렇게 간격을 띄우는데, 적당한 값만큼만 간격을 띄운 다음에 이 평면에다가 사각형 스케치만 하면 되니까 이때 거리값은 적당하게 한 50 정도 입력하겠습니다. 한 50 정도 띄운 상태에서 새로운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평면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평면에다가 또 다른 사각형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평면을 클릭하고요. 선택한 평면에 대해서 사용자는 새로운 사각형 하나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클릭해서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인 크기로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렸고, 이 스케치를 사각형 기준에서 치수를 기입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질 건데, 자, 사각형에는 치수가 몇 개 들어가냐면은 총 4개가 들어가죠. 어떤 4개? 사각형에 대한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그리고 가로 위치, 세로 위치, 이렇게 해서 치수가 총 4개가 필요합니다. 자, 도면에 나온 대로 치수를 입력해 보면은 먼저 그죠? 사각형에 대한 왼쪽 선부터 오른쪽 선까지에 대한 거리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에 대한 세로 크기를 입력합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크기만 입력했고, 이제는 사각형의 위치를 입력할 건데, 자, 예를 들면은 사각형 모서리 왼쪽입니까? 왼쪽 사각형 왼쪽 모서리부터 사각형 왼쪽 선까지의 거리값, 즉 위치값을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뭐 중간 평면입니까?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중간이었죠. 중간 평면부터 사각형 위쪽까지의 거리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전체가 40이니까 20만큼 입력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에 대한 그림과 치수 기입을 끝냈습니다. 사각형 그리고 치수 기입까지 끝냈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형상 윗부분에 평면 만들어서 그 평면에다가 사각형 스케치를 하였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수입 곡면을 아래쪽으로 간격 띄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두껍게 하기 또는 간격 띄우기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출력 부분이 간격 띄우기를 했을 때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솔리드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곡면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곡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어떤 곡면을 간격 띄울 거냐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수입 곡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입 곡면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2개의 수입 곡면을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리만큼 5만큼 아래쪽으로 내릴 건지 아니면은 화살표 반대 방향에서 위쪽으로 띄울 건지, 자, 현재 화면이 좀 희미하게 나오지만은 한 번씩 클릭하시면서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이렇게 방향을 판단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위쪽이 아닌 아래쪽으로 수입 곡면을 만들겠다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아래쪽에 또 다른 옵셋했죠. 옵셋한 수입 곡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만들었던 사각형 스케치, 앞전에 만들었던 이 사각형 스케치를 아래쪽으로 돌출해서 내리는데 어디까지 돌출합니까? 그렇죠. 간격 띄우기 한 곡면까지 돌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돌출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프로파일을 선택하라 그럴 때 프로파일은 어떤 거? 사각형 내부 영역이죠. 그죠?
사각형 내부 영역을 이렇게 선택하고요. 양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아래쪽으로 반전 버튼 눌러가지고 아래쪽으로 돌출하는데, 그러면 그때 자, 이때 이제 돌출에 대한 우리는 거리값이라든지 깊이를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쓰는 인벤터 버전 같은 경우는 선택이라는 버튼을 또는 선택이라는 옵션을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죠, 선택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는 선택 끝이라는 선택 부분까지 선택을 옵션을 클릭했고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사용자는 어디를 선택할 건지 해서 간격 띄우기한 곡면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간격 띄우기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과를 볼까요? 자, 미리 보기 만들어지는 결과 보시게 되면은 선택한 곡면이 계속적으로 연장되면서 아래쪽까지 돌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사용자가 선택한 곡면 하나만 체크가 되었는데, 이때는 자, 여기서 다른 옵션입니까? 곡면 끝부분 연장 켬. 자, 아마 이 옵션을 누르게 되면은 인접한 곡면까지 같이 체크해 가지고, 그죠? 내가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인접한 곡면의 곡률까지 같이 감안해 가지고 돌출에 대한 영역이 잡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벤터 버전도 이런 옵션들이 있으니까 이 옵션을 한 번씩 클릭하면은 선택한 곡면 하나만 체크되는데, 옵션 부분을 조정하게 되면은 인접한 곡면까지 연장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부울은 결합이 아닌 잘라내기입니다. 기존 형상을 잘라내면서 작업한다 그래서 잘라내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사각형 부분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형상을 마무리 작업했고요.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가시성에 체크 꺼서 숨기는 작업하겠습니다. 먼저 작업평면 1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에 체크를 해서 숨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수입 곡면 이제 필요 없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 체크해서 숨기고요. 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작업평면 3번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에 체크해서 체크 해제하는 거죠. 숨기는 작업하고, 오프셋도 마찬가지로 가시성에 체크 꺼서 숨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스케치 작업이 끝났고 형상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라운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는 그죠, 여기 R10이라는 자, 그죠, 측면 부분에 12라는 그 목각기가 있고, 이 부분에도 12만큼 목각기 라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라운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각기 라운더 처리하는데 사용자가 선택하는 모서리는 여기 측면 모서리와 반대쪽 측면 모서리입니다. 선택한 두 개의 측면 모서리는 반지름 값을 입력하고요. 이 값이 맞다 그러면 적용. 자, 또 같은 방법으로 모서리 선택합니다. 어떤 모서리입니까? 사각형 안쪽에 있는 모서리, 또 사각형 안쪽에 있는 여기 모서리, 또 사각형 안쪽에 있는 모서리, 또 사각형 안쪽에 있는 모서리들을 쭉 선택하시고 그에 따라서 반지름 값을 입력한 다음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라운드 값을 입력합니다. 전체 라운드 값은 현재 이만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목각기에서 반지름을 먼저 바꾸신 다음에 모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는 위쪽 모서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모서리입니다. 두 군데 모서리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선택한 부분들에 대해서 라운드가 적용된 모습, 목각기가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델링 작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치수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형상을 제대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한번 검토 작업을 할 건데, 검토 작업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질량을 체크할 겁니다. 자, 질량 체크하는 방법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그 작업 트리. 자, 사용자가 작업한 작업 트리에서 제일 위에 있는 부품 뒤에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숫자는 그 사용자들마다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부품이라는 글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I 프로퍼티스를 실행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물리적을 선택하시고, 이때 사용자는 질량을 체크하려면은 재질을 입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재질 부분을 선택하시는데 어떤 재질 줄 거냐면은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재질을 입력하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알루미늄 6061 재질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링한 형상에 대해서 질량이 나오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질량이 0.659kg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최저값하고 그에 따라서 면적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게중심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그림을 그렸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값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질량, 면적, 최적은 이와 근사치되게 작업이 나와야지 제대로 작업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모델링에 대한 검토 작업까지 확인하셨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모델링 작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 세 번째 과정까지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